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장관은 사전에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거듭 사과하고 국가 안위를 위한 절박한 마음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육군 스토퍼병여단이 부대장을 대상으로 한 정예 간부 정신무장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부 정예화와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발표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가 겹치는 8월은 헌혈자 감소로 혈액 보유량도 크게 부족합니다. 군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면서 생명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장관은 부지 발표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주민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17일 경북 성주를 찾았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오후 2시 성주군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전에 성주 군민들께 충분히 설명해드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오늘 군민이 해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걱정하는 사안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이 주는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성주는 구국의 중심지이자 충절의 고장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한 절박한 마음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만은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주민 대표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군사적 효용성, 지역 주민의 안전성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한 장관은 검토 평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3후보지와 관련해 국방부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자 한 장관은 지역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육군 육사단 최전방 GOP를 방문했습니다. GOP 경계작전과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둘러보고 더위에 지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육군 육사단 최전방 GOP를 방문해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과 이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김병기 의원, 무소속의 서영교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GOP 장병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땀과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또 국민들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GOP 경계 근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철책 경계. 정 의장은 철책 점검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뒤로 철책을 흔들어 보며 최신식 장비의 안전성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수색대대에서만 볼 수 있는 전투 장비도 체험했습니다. 적용용 조준경을 보며 최신식 장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병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정 의장은 장병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군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도 하고 자기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변화가 있을 텐데 아마 군 생활을 하기 전과 후에 그 2년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나 건강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명예로운 그런 부대에서 여러분들의 병역 근무를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더해
과학화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장병들의 생활 변화가 많이 달라졌다며 앞으로도 과학화 시스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이 지난 16일 정예 간부 정신무장 발표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병력을 직접 이끄는 포대장들이 참가해 녹색 현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신무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교관의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고 눈동자에서 결연함이 묻어납니다. 열정적인 강연을 펼치는 이 교관은 정훈 장교가 아닌 포대장입니다. 육군 수도포병여단이 개최한 정예 간부 정신무장 발표 경연대회. 육군 간부정예와의 주요 골자인 정신무장 핵심 4대 과제 신념화를 경연대회 방식으로 풀어내 참가자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빛냈습니다. 부대는 일반 간부들이 아닌 포대장 16명을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으로 제안했습니다. 포대원들을 직접 이끌고 수시로 기회교육을 할 수 있는 간부가 포대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훈련 기간이 길고 포상대기가 잦은 포병부대의 특성상 계획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휘관들의 기회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명당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포대장들은 정예 간부로서 자신의 포대원들을 확고히 정신무장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인터넷도 조금 검색을 했고 그리고 제가 병력들을 교육을 할 때 이제 준비했던 자료나 제가 정리해뒀던 자료 위주로 준비를 하면서 이번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정신무장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전투를 위함이기 때문에 장병들이 언제든지 전투할 수 있게 정신무장을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군 수도포병여단을 표현하는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강한 힘. 그 밑바탕에는 간부정예화와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이라는 부대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부대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전투력과 정신무장을 책임지는 녹색 현장의 무게는 오늘도 무겁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지난 12일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화 훈련과 독도 방문 등으로 구성된 안보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탈북민 대학생들도 행사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독도 탐방단 독도리안의 3박 4일간의 여정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김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역 인근의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독도리안이란 단어.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지난 2011년부터 모집하고 있는 대학생 독도 탐방단의 명칭입니다. 올해에도 90여 명의 독도리안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수립하고 안보의식을 기르는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국토의 최동단, 일본이 항상 지금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 독도, 여기를 우리가 한번 견학해서 우리나라의 영토 수호에 대한 의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갖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의 첫 일정은 육군 과학화 훈련단에서의 전투체험. 군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한 채 교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퍽 진지합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날씨지만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우리 과학화 장비의 우수성을 체험했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아 전사자도 돼보고 훈련 후 시원한 물의 소중함도 새삼 느끼며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알아갑니다. 이 밖에도 탐방단은 우리 군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했습니다. 행사 2일째 해군 1함대를 찾은 독도리안들은 안보의 중요성과 군의 존재 이유를 알기 쉽게 풀이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어 독도 방문을 위해 이틀간 함께할 해군 관개토대양함에 탑승했습니다. 출항 전 함정 곳곳을 견학하며 해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합니다. 이번 안보 체험과 독도 탐방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탈북민 대학생 24명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행사 내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국군에 대한 신뢰도 얻어갔습니다. 독도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또 독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여기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는 그냥 북한군에 대해서만 알았지 국군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데 독도 탐방에 와서 KCTC 훈련이랑 받고 그다음 안보 특강이랑 받아보니까 되게 한국 국군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또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독도리안이란 하나의 이름 아래 참가자들은 서로 동질감을 회복해갑니다. TV에서 올림픽 경기를 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걸 같이 응원도 하고 그리고 그 과학화 전투훈련단하고 이 함정 타는 것까지 함께 했는데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진짜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한다는 그거 자체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해질녘 동해항을 떠난 광개토대왕함과 독도리안들. 독도를 만나면 선보일 퍼포먼스를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며 설레는 밤을 보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매년 8월엔 휴가와 학교 방학으로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하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각지 국군 장병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 행사에 동참하며 생명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국군 장병들이 줄을 지어 헌혈 차량에 오릅니다. 헌혈대에 누운 장병들은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어딘가에서 혈액이 부족해 어려워할 환자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헌혈 행사에 참여한 국군 장병입니다. 육군 36사단 독수리 연대는 지난 10일 헌혈의 날을 맞아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대는 장병들이 헌혈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며 적극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해왔습니다. 한편 해군 군수사령부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증 125매를 기증해 수혈 환자들에게 큰 힘을 전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사의 61명의 장병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참여한 만큼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기간에는 아무래도 그 헌혈 참여율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군 군수사 장병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헌혈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적십자 혈액원을 대신에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수혈을 해야 되는 수혈 환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혈액 보유량은 22,857유닛으로 하루 평균 5,322유닛이 소요됩니다. 이는 약 4.31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보다 적은 양입니다. 이에 우리 국군 장병들은 매 분기마다 헌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헌혈을 실시한 국군 장병의 수는 약 45만여 명으로 전체 혈액 공급량에서 1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군 장병의 헌혈자 수는 약 30만여 명. 8월에는 하루 2천여 명씩 헌혈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헌혈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휴가와 학교 방학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혈액이 부족한 시기인 8월. 국군 장병들은 이렇게 사랑의 헌혈 릴레이를 이어나가며 생명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35사단이 지난 16일 전북 부안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전북 부안의 6.25 전쟁 참전용사 이순길 옹의 새 집이 278번째로 완공됐습니다. 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안군청 등 기업과 유관기관의 후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연인원 600여 명과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낡은 집을 철거하고 57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신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경수 35사단장은 폭염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김수길 주무관과 김동영 병장 등 8명에게 표창과 포상휴가증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우리 육군 35사단 장병들은 6.25 참전용사님을 고귀한 희생을 본받아 조국 수호는 물론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새 보금자리를 얻은 이용은 지난 1951년 3사단 18대대에 배치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으며 강원도 오성산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수영장 훈련에서 핀과 마스크 장비를 처음 착용한 교육생들의 모습 전해드렸었죠. 그들이 오늘은 그 장비들과 함께 바다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을 한계로 내몬 마스크 훈련도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SSU 대원이 되기 위해선 결코 피할 수 없었던 그 훈련. 훈련병의 품격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마스크에 물을 채운 채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핀 마스크 훈련. 무거운 스쿠버 장비와 앞이 보이지 않는 물속의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받는 훈련인데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으로만 숨 쉬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교육생들은 이대로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장애물이나 위험물에 걸려서 마스크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눈을 뜨고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다 적응해놔, 알겠어? 그래야지 스쿠버 훈련 들어갔을 때 편하다, 알겠지? 꾀부리지 말고 입으로 호흡해, 알겠어? 참기 힘든 고통이지만 수중의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더 큰 고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대로 밥까지 먹어야 하는 교육생들. 이 힘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맛이 어때요? 생전 처음 먹어보다 맛있습니다. 물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밥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후 훈련을 견디려면 끼니를 거를 수도 없는 일. 교육생들은 식판의 음식을 모두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핀 마스크 훈련 뒤엔 핀 수영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핀과 마스크만 착용하고 바다를 횡단하는 훈련이죠. 몇 번을 겪었던 바다지만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45번. 정신을 못 차리노. 27번. 어때요? 일로 와, 빨리. 들어, 빨리. 27번 교육생과 85번 교육생은 거센 조류와 싸우다 어느 순간 코스를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헤쳐간다. 바다에선 이런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기에 다시 정신을 다잡아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거리를 다시 헤엄쳐 갑니다. 새로운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는 좀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하다 보면은 금방 또 숙달해지고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고 오늘도 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연관장교연합회 박우식 부회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저는 연관장교연합회 부회장 박우식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및 자전 도발로 인하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피로가 많이 누적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 찌릿한 삼복더위에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성과 무은장구를 기원드립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지 발표 전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주민들에게 거듭 사과했는데요. 한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마음과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